대학들이 계속 이제 2023학년도 뭐 입시하는 애시당초 이제 다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24학년도 입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입학 전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부터 입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입시 환경이 어찌 보면 일반고한테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하죠. 그동안 뭐 생각을 해보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없었어요,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었고, 경희대학교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전형이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형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그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였고, 뭐 성대나 서강대학교는 교과 전형 아예 이제 비슷한 전형조차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성적만 아주 좋았을 때, 내가 이제 뭐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뒷받침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내신 성적만 아주 좋았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뭐 해본다면은 조금 이제 대단히 좋은 대학을 내신만 가지고는 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2022학년도 입시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당장 이제 연세대학교도 내신 100%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한양대는 원래부터 있었죠, 그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존재를 했고, 중앙대학교도 그런 전형을 만들었고, 제일 이제 놀라운 거는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그런 전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건국대, 경희대, 시립대 할 것 없이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교과 전형다운 교과 전형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무늬만 교과 전형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게 교과 전형다운 교과 전형인지 잘 따져보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망해요. 작년까지 이제 건국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내신 100으로 뽑았어요. 근데 그게 건국대학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형이 이제 1년만 딱 시행이 됐는데, 이제 올해 2023학년도에 바뀌었어요.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선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년만 시행하고 그걸 바꾼다? 이 바꾸는 대학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우리가 그 의도를 읽어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변화, 그리고 또 그 변화 밑에 깔려있는 의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볼까 해요. 그 의도가 가장 짙게 드러나는 대학이 이제 경희대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경희대 입학 전형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이 경희대하고 비슷하게 이제 입학 전형이 이제 원래 시행이 됐던 성균관대, 고려대, 건국대 이런 학교들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희대학교는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그 이제 정식 명칭이 고교 연계 전형이었어요. 추천 전형이었죠, 그죠? 취지가 내신이 좋으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던 학생을 선발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가 작년에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내신 100으로 그냥 뽑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 두 개 영역 합 5,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을 받으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었는데, 내신 100으로 이제 선발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뭐 내신 100에는 관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대학 측에서 우리가 이제 내신이 좋지만 이 학생은 선발하고 싶지 않다, 이 학생은 내신이 좀 좋지 않지만 선발하고 싶은 학생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개입시킬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희대학교 측에서 판단하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학생이 너무 많이 선발이 됐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가 올해 그 전형을 바꿨습니다. 일단은 명칭을 변경을 했죠. 명칭이 바뀌면서 전형 전반이 개편이 됐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명칭까지 변경을 한 것 보니까 그 기획의 의도 안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딱 하나 변화된 게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내신 100%로 선발했던 전형인데 이제 지금은 내신 100이 아니에요. 교과, 비교과가 70이고 나머지 30이 서류평가예요. 서류종합평가라고 써져 있는데, 서류평가를 한다면 비교과를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비교과를 평가를 하는데 그 비교과 중에서 일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부만 이제 비교과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제 교과 안에 집어넣어 갖고 그 70의 비중도 낮추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내신 100으로 뽑다가 거기에 이제 서류평가 30을 보탰다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죠. 왜냐면은 뭐 생각을 해보세요. 경희대 지원하는 학생들 내신 수준이 어떻겠어요? 비슷비슷하겠죠, 그죠? 그 비슷비슷한 수준 안에서 이제 서류평가 30을 가지고 이제 주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학생부 내용이 좋은 학생들, 세특이라든지 창체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훌륭한 학생들, 혹은 또 수상 실적도 거기 반영이 되겠죠, 올해까지는.
수상 실적까지 좋은 학생들이 선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교과라도 매우 좋으면은 내가 그래도 경희대학교에 비교과에 좀 밀리더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교과 비중을 또 이제 비교과라는 이름으로 줄여놨어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비중은 56%밖에 안 됩니다. 70 중에서 20%를 봉사활동하고 출결로 이제 점수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70점 중에 20%니까 14점이죠. 그러니까 14점을 봉사활동하고 출결로 이제 주는 건데 이건 대부분 학생들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아주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삐리리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전부 다 이제 만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점이라는 점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56점을 가지고 이제 내신 성적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56점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30,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56대 30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디 부분에서? 이 서류 부분에서 부담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내신이 전부 다 1등급 받은 학생이 지원하면 웬만하면 붙지 않을까? 근데 기존에 생각을 해보면 경희대학교 막 1.0짜리가 지원했을 때 막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서류평가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내신을 어떻게 평가하길래 56점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하길래 서류 30으로 많은 내신 등급의 차이가 뒤집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비교과랑 교과랑 합쳐서 몇 점이라 그래서요? 70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70%가 반영이 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그런 과목에서 3년 동안 전부 다 올 1등급을 받았어요. 1.0이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전부 다 A를 받았어요. 이런 학생이 이제 당연히 70점 만점을 받겠죠. 출결 봉사까지 이제 결함이 없다면은 7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학생을 비교를 해볼 거냐면은 내신 성적이 전부 다 3년 동안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내신이 2.0이겠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올 A를 받았어요. 전부 다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학생의 성적이 몇 점이 나오냐면은 계산을 해봤는데 놀랍더라고요. 68.2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불과 점수 차이가 몇 점이에요? 1.8점밖에 안 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꼼수를 썼습니다. 그죠? 이 1.8점의 점수가 서류평가 30점에서 당연히 뒤집히죠. 서류평가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에요. 당연히 학업 역량에서 교과는 빠지겠죠. 이 교과 성적은 이제 정량적인 지표로 내신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그럼 학업 역량에서 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로 이제 학업 역량은 실적을 보죠. 학생이 만들어 놓은 성과를 보는데 그 성과에 가장 두드러진 게 수상 실적입니다. 그죠? 수상 실적을 보든지 아니면 탐구 활동 같은 것들을 보죠. 학업 역량에서.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는 이제 내신 경쟁이 심해서 내신에서 좀 손해를 보는 학교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교육 특구에 있는 강남이나 지방에도 이제 뭐 대구로 가면 대구, 수성 뭐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산의 해운대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이 교육열이 좀 높은 학교에서 내신 경쟁이 치열한 일반고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수 따기가 훨씬 더 이제 수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또 뭐까지 반영이 되냐면요. 진로와 관련된 본인의 관심사, 진로와 관련된 노력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보는 건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뭐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언론 관련해서 뭔가를 찾아봤다든지 조사를 해봤다든지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각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경영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수학하고 영어예요. 그죠? 이런 수학하고 영어 과목에서 내가 얼마만큼 진로를 위한 과목 선택의 노력을 탐색적인 노력을 충실히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과목이 이제 심도 있게 이제 선택이 됐는가 이걸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그렇죠. 학교가 이제 개설하고 있는 과목, 교육 과정의 특징까지도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과목에서의 성적까지, 혹은 또 그 과목에서의 학업 외적인 이제 뭐 영어 능력이라든지, 혹은 또 수학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과로 이제 확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부분들은 뭐 대체로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제가 입학사정관 시절에 해봤는데 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 본다면은 학업 역량하고 진로와 관련된 노력, 즉 이제 전공적 합성 이 두 영역에서 아마 30점 만점 중에서 아무리 그 영역의 비중이 적게 차지를 해도 25점 이상은 될 겁니다. 그죠? 그 25점 정도 되는 점수 수준에서 1.8점을 뒤집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마 1.0짜리들은 경희대를 추천 전형으로 잘 안 쓸 겁니다. 그죠? 2.0은 쓰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아주 이제 학력 수준이 우수한
그런 일반고에서 강남권이라고 합시다. 강남권 일반고에서 2.0짜리가 경희대를 쓰나? 당연히 안 쓰죠. 거기는 누가 쓰냐면은 뭐 2.5등급 이상의 한 2.5에서 3.0 사이? 아니면 이제 3.0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게 됐을 때도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강남권의 일반고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서 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든 어느 곳이든 이제 보통 우수 일반고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서도 비교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신이 좀 안 좋아져 갖고 비교과 내용은 매우 좋은데 내신 성적이 한 2.5등급, 한 2.4등급, 2.8등급 이런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1.0이 안 쓰니까 1.5등급하고 2.5등급의 차이를 이제 감안을 해보면 불과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2점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서류평가 성적으로 뒤집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계산 결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칼럼으로 글을 월간 정성민 웹진을 통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월간 정성민에 올라가 있는 글들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은 성균관대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그 정성평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희대처럼 20%가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 20%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내신 성적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1.5등급 정도가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 2.5등급이 평균 석차 등급에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1.5등급이 지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보통 한 97점에서 99점 정도가 됩니다. 100점 만점에. 그리고 2.5등급짜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한 95점에서 96점 정도 점수가 나와요. 아마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5점 정도 점수 차가 나는데 이런 교과 정량 평가가 80%가 성균관대도 반영이 돼요. 2.5에 0.8을 곱하게 되면은 2점이죠, 그죠? 이 2점 격차가 이 서류 평가를 20%를 하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거기도 이제 얼마나 심도 있는 과목을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얼마만큼 수월성, 아주 탁월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뒤집힐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충실성, 수월성 이 두 가지를 서류 평가에서 이제 성균관대는 보는데 이 충실성은 뭐 대체로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면은 다 만점을 받을 겁니다. 그게 10점이 반영이 돼요. 요건 기본적으로 10점을 얻는다 치고 수월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제 탁월한 뛰어난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서류평가에 아마 변별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만점을 10점, 그리고 그 밑에 등급을 8점, 그 밑에 등급을 6점, 그 밑에 등급을 4점, 그 다음에 2점, 0점 이렇게 5등급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 등급만 뒤집혀도 거기서 2점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1.5등급하고 2.5등급의 성적 격차가 뒤집히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성균관대 이제 교과 전형을 이제 결과로서 이제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제 나옵니다. 성균관대가 이제 곧 있으면 작년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할 텐데 거기 보면은 70% 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공개가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어라? 이 등급이 성대 교과 전형으로 붙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낮은 등급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작년에 확인한 바로는 2.8등급도 성균관대 교과 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8등급 정도 되면은 성균관대 교과 전형을 2.8등급으로 이건 좀 아닌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자. 학생부 내용이 좋다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부 내용만 잘 관리를 해놨다면은 2.5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교과 전형의 합격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형을 시행하는 또 다른 학교가 경희대, 성균관대 말고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내신 정량평가로 작년에 100%를 선발을 했습니다. KU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거기에 내신 100으로 뽑았어요. 원래 이제 그 KU 지역균형 전형이 그 이전에 재작년에는 KU 학교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내신 평가가 정량 평가가 30에 그리고 서류 평가가 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 평가가 주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있긴 있겠죠. 있긴 있지만 좀 미미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내신백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당연히 이제 경희대처럼 건국대학교도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자기네 이제 학교의 어떤 방침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올해 또 바꿔버렸죠. 올해는 이제 정량평가 70에 서류평가 30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량평가 70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희대처럼 그런 방식으로 혹은 또 성균관대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건국대학교도 한 2.5등급에서 3.0등급 정도 안에 드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왜 이제 2.5등급에서 3등급 사이라고 하느냐, 3이 넘어가면 안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컨설팅 때 그때 이제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3이 들어가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은 대학에서 공개한 한 표를 보세요. 각 내신 등급별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등급대별로 이제 점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균관대까지는 그래도 3등급 정도 되면은 그래도 비벼볼 만은 한데 이제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는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점수 격차를 많이 벌려버립니다. 3등급짜리는 오지 말란 뜻이죠. 성균관대까지는 3등급으로 가더라도 뽑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성균관대가 더 낮은 등급의 내신인 학생을 뽑으려고 하느냐. 성대는 이제 자사고라든지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우수 일반고에서 2등급대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도 주로 이제 고대를 노리기 때문에 그 밑에 학생들까지도 이제 선발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대는 역시나 이제 내신 정량평가 80에 서류평가 20을 반영을 해요. 하는데 고려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작용을 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냐면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B, C를 주게 되는데 그 A, B, C 과목에서 A를 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이제 낮은 학교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내신을 따기 힘든 학교로 가면 갈수록 진로 선택 과목의 A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학교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이제 교과 전형에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마 고대가 이제 작년에 또 한 해 그걸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이제 그게 자기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3학년도까지는 고대는 이제 작년 방침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주의해야 되겠죠. 내신에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20% 서류평가에서 별로 이제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입시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학교 중심으로 뭐 대부분의 학교들은 내신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 그 내신을 100%다 반영하지 않고 이제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 이제 네 학교가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하고는 내신 70에 서류 30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는 내신 80에 서류 20을 반영을 합니다. 이 네 대학 모두 다 내신 성적이 3.0 이내에 든다면은 학생부의 내용이 아주 좋았을 경우는 충분히 이제 1점대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의 이제 그 내신 점수를 뒤집을 수가 있다. 서류평가에서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무작정 내가 내신이 좋다고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률도 상당히 높죠, 그죠? 그 경쟁률이 높은 데다가 또 그 경쟁률 안에 서류의 어떤 강점까지 이제 띄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한다면은 내신만으로는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